안녕하십니까. 최양호의 주간경제리포트 김성민입니다. 오늘 주간경제리포트 53번째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주간경제리포트에서는 한 주 동안 있었던 경제 이슈들에 대해 다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특집으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오늘도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자리했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주간경제리포트 오늘 특집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는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지도가 새겨진 의자에 두 정상이 마주 앉아서 한반도 평화 정착에 큰 물꼬를 트고 있습니다. 공식 의제로는 경제협력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 표명해준 만큼 남북 간 경제교류 협력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최양호의 주간경제브리핑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오전에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에 돌입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모두 발언 통해서 11년 세월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마음 합치자고 말했고요. 문 대통령은 통 크게 대화를 나누고 합의에 이르자고 화답했습니다. 고문님, 현재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진짜로 뭉클했다는 표현을 좀 먼저 쓰고 싶고요. 네. 이 두 정상이 만나서 그 경계선을 왔다 갔다 오가는 모습을 봤을 때 네. 뭔가 진짜 좋은 일이 벌어질 거 아니냐 네. 그런 생각이 났고요. 지금 두 가지 큰 의제입니다. 평화 공정과 공동 번영. 네. 이 두 가지가 나왔을 때 사실 우리나라가 또 이 강대국으로 클 수 있는 또 하나의 큰 계기가 될 수 있는 게 네. 통일, 공동 경제체 이런 건데 그것에 첫 발을 디딘 두 정상께 이제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네. 이게 최근에는 예전에 전망하기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내려오는 것도 전망이 안 됐었었나요? 그럼요. 지금 요번에 이제 첫 번째라는 수식을 다른 게 몇 개 있죠. 네. 첫 번째로 북한의 지도자가 남한에 온 거. 네. 비핵화가 의제가 된 것도 처음. 네. 등등의 처음이라는 수식어가 많이 붙고 있기 때문에 진짜 우리는 생각을 못했죠. 네. 진짜로 내려올 것인가. 이제 경호상 문제도 많겠지만 지금 또 요번에 내려올 수 있게 된 큰 계기는 주변국들의 네.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그다음에 러시아, 일본 등이 이런 역사적인 이 회담에 굉장히 공감대를 형성하기 때문이죠. 옛날에는 남과 북 간의 어떤 분위기를 이 화해 분위기를 모색하는 정도였지 네. 이렇게 크게까지는 안 갔고요. 지금 외신들을 보니까 굉장히 몰타 회담과 비슷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예. 당시에 부시하고 고르바초프가 만나서 네. 종식 선언을 했잖아요. 예. 그 회담에 버금가는 그런 결과가 나올 거라는 그런 전망들을 많이 하는 걸 봐서 진짜로 이게 결실이 날 수 있도록 국민의 바람도 전 세계에 진짜 큰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성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럼 최근에 북한 경제 수준부터 한번 짚어봐야 될 텐데 최근 북한의 경제 수준이 어떻습니까, 고문님? 지금 이제 우리가 예상컨대는 경제가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2014년까지는 1%대의 이제 경제 성장률 하다가 2015년도에 마이너스로 내려가요. 근데 2016년도에 우리 KDI 자료를 보면 3.9%까지 경제 성장이 됐다가 다시 지금 좀 안 좋아지는. 그래서 식량 같은 경우는 지금 유엔이 권장하는 그 권장 식사량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한 65%밖에 안 되는 등 많이 나왔는데요. 사실 2009년도에 화폐 개혁을 합니다. 그리고 화폐 개혁을 하면서 물가가 폭등을 해요. 그다음에 2012년도에는 또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조금 자본주의적인 성격을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됐고. 그러다가 2013년도에 소위 말하는 핵과 경제를 병진하겠다는 얘기를 이제 처음으로 나오면서 핵 개발을 하죠.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진짜 굶어 죽을 정도는 아니지만 경제로 이 방향성을 크게 틀면서 이제는 체제를 공고히 하는 가운데 경제 성장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많이 갖고 있는데요. 일단 비교를 해보자면 인구는 2대1. 그다음에 국가 전체로의 그런 총생산을 따지면 남한이 44배, 45배.
1인당 소득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3,200만 원대, 예. 거기는 146만 원대. 그래서 한 20배 지금 차이가 나는 경제적으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협력까지 한번 점쳐볼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남북 정상회의와 관련해서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 대한 관심도 좀 쏠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 잘 사는 남북 경제 공동체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한반도 신경제 구상까지 제시했잖아요. 그렇죠.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는 이제 사실 대선 공약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국정과제 100대 과제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네. 근데 아까 앵커가 지적해 주셨지, 이번에 이제 경제 협력까지 얘기가 나가기는 네. 앞에 전제 조건이 몇 개 있죠. 비핵화, 그다음에 항구적인 평야의 정착 이런 것들이 나온다 하면은 지금 목표 중에 하나가 한반도 신경제 공동체를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 철학은 그겁니다. 아니 뭐 그냥 그냥 통일되는 것보다는 네. 남북 간의 거래가 있은 후에 네. 이런 것들이 착착 쌓였을 때 진짜 진정한 평화적인 통일이 되지 않느냐. 네. 그렇기 때문에 하는데 우리의 그 신경제 구상은 네. H자 모양을 지금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동해안권의 에너지와 자원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저기 나산 청진까지, 예. 그다음에 서해안권, 예. 그거는 이제 쭉 올라가서 예. 그 평양과 개성, 그다음에 수도권을 잇는 이쪽으로 해서 여기 물류, 예. 그다음에 산업 구조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 안에 H자, 예. 이 DMZ 라인을 군사분 개선을 통한 거기는 관광, 예. 이런 서비스의 벨트를 할 때 H자 모양이 되고요. 예. 동해안은 러시아, 중국까지 포함하는 환동해안 경제 체제를 만들고, 이쪽 서쪽은 황해, 예. 이 소위 말하는 경제 공동체의 중심이 되는 그런 H자 모양의 신경제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게 상상만 하더라도 정말 이게 정말 좋은 전망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기분이 좋아지는 얘기인데 이번 협의 전망을 봤을 때 남북 접경 지역은 통일 경제 특구 지정해서 운영하고 서해에는 평화 협력 특별지대 추진한다고 했는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요거는요. 2007년도에 노무현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남북 정상회담 했을 때 14조치라는 그런 조치를 내리는데 거기에 예. 때 한번 얘기가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2007년에 한번 얘기가 나왔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이게 캐비넷에 들어간 거죠. 예. 그래서 다시 불러냈는데 가능성은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일 경제 특구를 하면은요. 예. 이게 사실 7조 이상의 연간 7조 이상의 생산량이 우리가 창출할 수 있고요. 고용 인구도 한 7만에서 8만 정도가 고용이 가능한. 그리고 서해안 이 평화협력 특별지대 이거는 황해도 해주를 중심으로 해서 예. 해주, 개성, 인천이 삼각 경제 이 지구를 이룩하면서 거기에 물류, 그다음에 섬유 뭐 등등의 예. 어떤 경제 공동체를 만드는 그러한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안들이 다 나와 있고요. 그것을 실천을 못한 점은 있죠. 예. 그래서 요번에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많은 이 공을 들이고 또 화해 무드가 되고 예.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는 쯤에는 구체적인 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남북회담 결과가 이게 좋게 나오더라도 유엔 대북 제재가 해제가 되기 전까지는 경협 재개는 좀 어려운 거 아닐까요? 그렇죠. 지금 유엔 제재가 2375번하고 2379번 두 개가 들어있고 예. 일단은 2019년 말까지는 제재가 가는데 예. 일단 이제 공감대라는 게 사실 이제 비핵화에 대한 공감대죠. 예. 그것이 이제 되면은 특별 결의를 통해서 예. 풀릴 수가 있습니다. 아. 현재로는 이제 원유가 50만 톤밖에 못 끓는데 그거는 진짜 생필품 차원에서 쓰여지는 거지 다른 걸 쓸 수가 없거든요. 예. 등등. 그다음에 지금 북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세 가지입니다. 예. 달러, 물가, 예. 그다음에 에너지거든요. 그러면 달러는 어디서 많이 하냐면 노동자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게 그게 금지가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세 가지 어려움들을 조금씩 풀어주는 방법에서 유엔 제재들이 조금씩 하나씩 풀려나가는데 다시 한번 부연을 합니다만은 절대로 전제 조건이 만족이 되면 예. 이것들이 풀리지 않겠냐 보는데요. 자, 요 유엔 제재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북미 경제회담, 북미 정상회담 예. 이 부분의 결과에 분명히 이것들은 포함이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제 경제 협력에 대한 얘기도 좀 해봐야 될 텐데 아직 이른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격화가 되면은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지금 뭐 일단 인구가 예. 남한 북한이 합쳐지면 8천만인데요. 예. 우리 경제학적으로 8천만이라는 게 내수가 손익분기점을 이루는 인구를 8천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커지는. 예. 근데 우리나라 저출산 노령화에 의해서 지금 굉장히 인구에 대해서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예. 8천만의 인구를 갖는 큰 경제 공동체가 생기고요. 지금 북한이 뭐 마그네사이트라든지 우라늄이라든지 세계에 있는 모든 그런 광물들, 그 특정 광물에 대해서는 뭐 독보적인 일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추정하는 게 6에서 12조 달러 정도가 있다고 보면요. 북한 GDP의 100배거든요. 예. 그것이 활용될 수 있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골드만삭스에서 2009년도에 한반도 보고서를 내는데요. 예. 우리나라가 예. 이 뭐 통일 또는 이 경제 공동체를 갔을 때 세계 3위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 될 수 있다. 아. 연간 1인당 GNP가 예. GDP가 1인당 8만 3천 불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어. 대단한 거죠. 예. 그랬을 때 뭐 9% 8%대의 이제 경제 성장이라든가 이래서 자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우리 남한이 처해 있는 부분들이 저성장, 고령화, 예. 저출산 아주 그 구조적인 문제들이 일거에 해설될 수 있는 그런 경제적 효과를 우리가 창출해 내야 됩니다. 우리 상황과 좀 맞아떨어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이건 굉장히 큰 저거고요. 뭐 전 정권에서 뭐 잘못한 일과 잘한 일이 뭐 섞여 있지만은 네. 통일은 대박이 되는 그런 예. 인식을 가져왔던 것은 맞는 말이네요. 맞는 말이 됐습니다. 예. 네. 이제 과거 독일의 통일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동독 경제의 재건을 위해서 서독 국민들의 그 경제적 부담이 좀 많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 재원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제 재원이 제일 문제죠. 그리고 특히 이제 이런 여론조사를 해보면 통일에 이제 두려움을 갖거나 어떤 반대 의견을 가진 분들의 첫 번째로 지적하는 분이 예. 그럼 우리가 돈을 많이 내는 거 아니냐. 그래서 독일 말씀하시니까 독일하고 비교하면 독일은 당시에 인구 비율이요 1대4였어요. 지금 우리가 1대2죠. 예. 그다음에 소득 차이는 1대3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소득 차이가 1대22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훨씬 더 우리가 뭘 많이 낼 것 같은데 예. 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풀려 있는데 갈 데가 없어요. 아. 거기다가 지금 사실 중국이 예. AIIB라고 아시아 인프라스트럭처 인베스트먼트 뱅크를 만들 때도 예. 우리나라의 어떤 공동 이 경제체 또는 통일을 염두에 두고 거기에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자기네들이 연구를 한 바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서프라임 모기지 이후에 유동성이 늘어난 분들이 굉장히 물꼬를 찾아줄 수 있는 세계적인 프로젝트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재원이 우리가 따져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GDP의 6에서 7% 정도만 예. 우리 국민들이 좀 뭐 고통 분담 또는 예. 통일의 그런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예. 그렇게 큰 이 재원이 필요 없이 예. 외채라든가 예. 외국의 차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충분히 풀릴 수 있습니다. 재원에 대해서는 예. 많은 이 통일 전문가들이 크게 걱정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도요, 이것이 뭐 굉장히 순수 통일 비용이 들어가긴 합니다만은 예. GDP의 4에서 5%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또 분담 비용도 그만큼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쇄되면서 굉장히 좋은 그리고 우리나라가 진짜로 세계 초일류 경제 대국으로 갈 수 있는 예. 또 하나의 찬스가 왔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최고로 레버리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다가올 경제적인 호조와 이런 것들을 감안해보면 충분히 감내할 만한 그런 상황인 것 같긴 한데요. 그 주변 국가의 이제 관계도 관심이 쏠릴 것 같습니다. 한반도 신경제구상 봤을 때 중국과 러시아와도 또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중국과의 직간접적인 교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주위에 여러 나라들이 사실 동상이몽하고 있어요. 예.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소외됐다고 생각하면서 예. 우리가 얼마 내면 돼? 뭐 이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고요. 예. 중국하고 러시아는 지금 뭐 대환영이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말하는 큰 이 태평양 진출을 위한 그런 이 소위 말하는 교두보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주변국의 공감대가 형성된 몇 안 되는 그런 케이스거든요. 예. 그래서 자기네들이 압니다. 태평양으로 진출하고 또 황해 부분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가야 된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그런 거죠. 그러려면 이제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되냐.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 디펜스 MD 체제에서 빠져야 된다. 예. 뭐 또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뭐를 자기네들이 주관적으로 뭘 해야 된다 등등의 동상이몽이 있습니다만은 예. 일단은 경제 개발 그리고 이 21세기의 최고의 프로젝트가 될 수 있는 북한 개발에 대해서는 다 우리가 농담적으로 얘기하는 밥숟갈을 꼭 놓고 싶어 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정부가 채를 잘 잡고 예. 우리가 운전석에 앉아서 진짜로 경제는 우리가 운전을 해야 됩니다. 예, 예. 그랬을 때는 너무나 좋은 결과. 아까 말씀드린 1인당 83,000불을 갈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제 불빛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예, 네. 오늘이 그 시작일이 됐으면 좋겠는 아, 마음도 그럼요.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남북이 이제 평화협정까지 맺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전망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고모님은 남북 정상회담 이번 어떤 성과를 내길 바라는지 경제학자적으로는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경제를 얘기할 때 경제가 뭐의 준말이면요. 경세재민에서 경자하고 제자를 따라서 합니다. 그러면 세상을 다스려서 백성을 구한다는 뜻이거든요. 예. 이 경제의 이름을 만들어내는 이 큰 철학적인 가치하고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예, 예. 세상을 다스려서 남과 북이 평화 공존을 하면서 한반도에 이 진짜로 대계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세상을 다리는 원칙에서 예. 우리 진짜 북한의 헐벗은 국문과 또 우리 양극화와 많은 지금 자본주의적 그런 문제들을 갖고 있는 우리 남쪽의 우리 국민들이 진짜 그 국민들을 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겼기 때문에 저는 경세재민이라는 말에 가장 맞는 프로젝트가 이번 남북 간의 경협, 남북 간의 공동 경제체 구성, 나아가서는 통일 이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예. 경제학자로서 또는 또 국민의 일원으로서는 너무나 바라고 예. 빠른 시일 내에 안정적이면서도 큰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는 4월 27일 예. 너무나 아주 기쁩니다. 예. 네. 네, 이번 남북 정상회담 진행되고 있는데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과거에 두 차례 정상회담을 보면요. 예. 회담 당일날까지는 이제 오르다가 예. 회담 당일이 지난 이후에는 또 좀 빠지는 예, 예. 그런 양상을 보였었는데요. 지금은 조금 달라는 게요. 예. 지난 이틀간 지금 외국인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빠지는 영향이 있다가 오늘 13% 이상 그래서 2,500까지도 바라보는 그런 아주 좋은 양상을 나타나고 있는데 예. 너무나 극적인 장면들이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이번 예. 정상회담은 그래서 종전 그다음에 무슨 평화구상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지금 굉장히 이 장에서는 앞으로도 더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왜냐하면 이거 끝나면은 또 북미 회담이 있고 예, 예. 등등 일련의 방향성을 갖기 때문에 이 소위 말하는 강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고요. 아시겠지만 경협이 지금 의제는 아니지만 예. 다 눈치들 채셨잖아요. 예, 예. 철도주도 올라가고 예. 그다음에 건설, 시멘트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호조를 이루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사실 아직까지도 전문가들은 반반입니다. 기대감과 경계감이 반반인데 예. 이렇게 지금 굉장히 우리가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구체적인 내용들이 만약에 안 나온다. 예. 이러면 또 주가에는 많은 나쁜 영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올라간 거는 단지 정상회담도 있지만 어저께 삼성전자가 최대치의 그런 어떤 기업 실적들이 나오는 것도 혼재돼 있다고 보시면은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말씀하신 대로 그 눈에 보이는 회담이 이루어지니까 이게 좀 주가에도 좀 호조가 찾아오는 것 같은데요. 남북 정상회담이 기대감으로 외국인 매수세 확대되면서 수혜를 입기도 했습니다. 남북 경협주들 모습이었는데요. 어떤 주가 흐름 보이고 있을까요, 지금? 지금 이 소위 말하는 아까 통일 이 주변 국가의 그런 통일 경제 협력 이 단지 예. 또는 서해안 협력 특구 이런 부분들이 예. 굉장히 구체적인 거예요. 예, 예. 그리고 거기에는 최근에 연천, 포천 그런 경계 지역에서는 예. 그 자기네 지방자치단체장 주관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어떤 식으로 자기 경제들이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분석들이 끝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런 후보들이 자기 공약화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성을 띠고 있고요. 서해안은 사실상 이 굉장히 자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동 어로를 한다든가 해주에 항구를 만든다든가 그다음에 해주, 인천, 개성을 삼각편대로 하는 그런 어떤 자유경제지역 이런 것들이 지금도 뭐 재원만 있으면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관계되는 주가들 또는 거기에 관계되는 사업들을 하시는 분들은 그 기업체들은 지금 많은 탄력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또 이 북미 정상회담이 또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 증시의 호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이 업종과 종목별로도 이 호조세가 유지가 될까요? 끝까지요? 근데요, 거기는 조금 이제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게 사실 지금 몇 가지 더 회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 9일 날 한중일 정상회담이 지금 고려가 되고 있고요. 북미 정상회담 하기 전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한다고 지금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럼 벌써 북미까지 가는데도 지금 두 가지 이상의 정상회담이 지금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북미 회담,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남북미 정상회담. 그래서 4개 내지 5개 정상회담이 앞으로 계획이 돼 있거든요. 그 안에서 방향성이 정해지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좀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그 회담 다 끝나고 투자를 하셔도 그렇게 큰 무리는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아직까지도 1분기에 실적이 반영되고 있는 장세니까 그 부분도 많이 감안을 하시면서 방향성을 쭉 찾아나가시는 부분들을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은 생각하셔야 돼요. 많은 난관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척하면 턱하게 이게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아니라서 많은 난관을 돌파를 하면서 정상회담을 통해서 방향성은 정해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남북 경협주들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좀 자세한 투자 의견까지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과정이 끝나고 경제의 협력에 실체가 나오는 데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 3년 정도는 걸린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회담들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자세히 보셔야 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경계감과 기대감이 지금 혼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쪽 말만 드시면은 또 낭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협주라든가 이런 것들은 오름도 굉장히 높지만 내려올 때도 굉장히 급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잘 짜셔야 돼요. 그래서 333 법칙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번 주에 이런 회담 3개의 회담이 앞으로 중요한 회담인데 그거의 결과를 보시고 하고 3사람 이상의 전문가에게 일단 의견을 들으시고 3년간 기다리실 기분으로 또 마음 자세로 투자에 임해 주시면은 뭐 손해는 안 보지시 않겠나 이렇게 바랍니다. 지금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더 논의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선생님? 경협에만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아까 우리가 2개를 얘기했던 사회평화협력특별지구 외에는 일단 개성공단, 개성공단이 뭐 재개되느냐 이거는 뭐 떠나서 추가 개발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거기가 2천만 평 정도 더 있고요. 지금 그다음에 평양에 강남군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김정은이가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공업 단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주는 방법. 그래서 신규 경업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개성 신의주간 지금 철도를 놓는 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잘 실천이 안 되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의 소위 말하는 뉴실크 로드 정책하고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 그리고 지금 선박 제조에 관해서 조금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인력을 통한 또 선박 제조 이런 것들이 지금 추가적으로 구체적으로 또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일단 경협이 지금 의제에는 없다고는 합니다만은 일단은 모든 것은 경제로 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무자 간에라도 이런 의견들은 조금씩 주거니 받거니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겠냐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오늘 주간경제 리포트 1부에서는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내용 함께 하셨습니다.
반드시 남북이 경제적으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상황이 찾아와서요. 국내 증시에도 훈풍이 불어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최양호의 주간경제 리포트 1부에서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이어지는 2부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